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에서 클래스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Add 클래스 추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을 베이스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이 베이스 클래스 만드시면 제일 먼저 앞쪽에 인터널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접근 제어자라고 합니다. 자, 이걸 삭제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인터널이 돼요. 자, 필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프로퍼티를. name이란 프로퍼티인데요. 이거는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이 public이라는 접근 제어자 때문에 그래요. public일 경우에는 객체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protected는 상속한 자식들까지 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객체 내부와 상속한 자식들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public은 객체, 내부, 외부, 자식 다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private이라는 게 있어요. private은 객체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이걸 상속한 객체들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internal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선언된 거죠. internal은 그 public하고 비슷해요. 객체 내부,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다른 점은 뭐냐면 퍼블릭하고 다른 점은 이 프로젝트를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솔루션에서 그거를 단넷에서 어셈블리라고 해요.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어셈블리라고 하고 하나를 더 만들면 프로젝트를 그게 다른 어셈블리가 되는 거예요. 인터널은 같은 어셈블리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걸 말합니다. 이 C# 베이직 튜토리얼에서는 어디에서든 어떤 파일에서든 이 베이스 클래스의 네임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C# 베이직 튜토리얼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거기에서 베이스 클래스를 접근하려고 하면 이 네임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좀 특수한 그 접근 제어자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고 이제 뭐 사실 C# 클래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자, 퍼블릭으로 스트링을 만들고 제가 얘를 상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을 하는 이유는 클래스를 재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자, 보실게요. 자, 이렇게 string description int age까지 선언을 했다고 할게요. 선언을 하고 나서 제가 펑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void test 라고 펑션을 만들고 이 안쪽에서는 console.writeLine으로 그냥 베이스 클래스를 찍었습니다. 별 의미 없는 값이긴 하죠. 그런데 이 베이스 클래스를 이렇게 해서 뭐 사용을 많이 했다고 해요. 외부에서. 근데 내가 차일드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차일드 클래스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복사해 볼게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차일드 클래스라고 하고 이거는 name, description, age까지 똑같고요. 이 테스트만 내가 차일드 클래스를 찍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개의 클래스의 이 값들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 테스트라는 메소드만 변경이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상속을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차일드 클래스에서 베이스 클래스라는 걸 이렇게 상속을 해주고요. 컬런이죠. 네. 이 베이스 클래스에 재정의 하려는 함수를 virtual이라고 선언하고요. 차일드 클래스에서 override라고 키워드를 붙여줘요. 그러고 나면 이제 차일드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것과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 퍼블릭 값들은 다 전달이 돼요. 차일드 클래스로요. 아까 접근 제어 한정자가 있었죠. private int class name
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가 베이스 클래스를 넣어 놓을게요. 이건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 얘는 이렇게 라고 해놓으면 int 스트링이요. 자, 그러면 이 안쪽에서는 접근이 되지만 이 차일드 클래스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저 클래스 네임은 내부에서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네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자, 다른 name, description, test 메소드까지 다 접근이 가능하지만 age, description 다 있죠. 저 프라이빗으로 선언한 클래스 네임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속한 차일드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얘를 프로텍티드로 선언해 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접근이 가능해요. 클래스 네임 접근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기에서는 지금 베이스 클래스라고 했는데 나는 뭐 다른 값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정의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 프로텍티드 자체도 이렇게 해서 얘를 아래쪽에서 자, 이렇게 선언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program.cs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접근은 어떻게 하냐면 기본 클래스명을 적어주시고요. 일단은 베이스 클래스 점 테스트.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요, 이 베이스 클래스가 나오겠죠? 내가 얘를 차일드 클래스라고 선언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차일드 클래스가 나옵니다. 이 프로텍티드 버추얼로 선언된 프로퍼티 자체도 오버라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클래스 네임이 변경이 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물론 다른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건 예를 들어 보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베이스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애를 조금 더 수정을 해볼 건데요. 자, shape라는 걸 하나 만들고 여기에 몇몇 설명을 제가 해놓긴 했는데, 자, shape에 대해서 circle, rectangle, triangle을 만들었어요. shape에 draw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이제 circle이라는 걸 보시면 draw 하면 draw a circle을 찍고요. rectangle 같은 경우는 drawing a rectangle, triangle 같은 경우에는 drawing a triangle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다양성을 이용해서 찍는다고 생각하면 이 shape라는 거를 위주로 찍을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rectangle, triangle, circle을 리스트로 shapes라는 거에 담았고요. 이 포이치를 통해서 돌면서 draw를 실행해요. 그러면 순서대로 circle, rectangle, triangle이 실행이 됩니다. 이 하나의 타입에 여러 가지의 다른 형태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걸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속과 다양성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실행이 돼요. 이 클래스를 조금 수정을 할 건데요.
아까하고 조금 달라진 것은 드라우에서 get class name이라는 걸 찍게 해놨고요. get class name은 shape에 대한 name of라고 하면 이 shape를 문자열로 바꿔서 찍어주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찍도록 수정을 해놨습니다. 조금씩 get class name을 그래서 상속한 서클이나 렉탱글, 트라이앵글에서 재정의 했죠. 오버라이드를 통해서요. 컴파일 하고요. 실행을 하시면 드라잉어, 렉탱글, 드라잉어, 트라이앵글, 드라잉어, 서클 아까와 같은 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보실 게 드라우가 모든 코드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드라우를 보시면 물론 쉐이프의 드라우는 좀 다른데 이걸 제외하고 서클에 있는 드라우, 렉탱글에 있는 드라우, 트라이앵글에 있는 드라우가 다 똑같습니다. 코드가 중복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추상화를 할 수 있어요. 중복된 코드를 어디로 가져가나요? 상위 클래스로 옮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쉐이프에 저는 이 드라우의 요 부분을 잘라서 protected virtual string 아니다 void print draw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다 넣어 주겠습니다. 이건 공통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베이스 드로우로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럼 베이스 드로우는 얘죠. 쉐이프의 드로우. 그러니까 쉐이프 드로우 위쪽에 프린트 드라우를 호출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얘들은 필요 없죠? 네, 필요 없습니다. 삭제, 삭제. 자, 추상화를 통해서 공통된 부분을 상위 클래스로 옮겼어요. 그리고 혹시 변경이나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프린트 드라우라는 펑션을 만들고요. 그 프린트 드라우 펑션을 버추얼로 선언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서클이나 렉탱글, 트라이앵글에서 혹시 이 프린트 드라우의 내역이 바뀔 경우 재정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아주 유연한 디자인이 되겠죠. 이런 걸 추상화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값이 어떻게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같은 값이 나오고 있죠? 네, 코드는 줄었어요. 이걸 이제 일종의 리팩토링 과정이라고 해요. 리플렉션을 통해서 코드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클이나 렉탱글이나 트라이앵글이 get class name이라는 걸 오버라이드 하고 있고 그것들은 서클, 렉탱글, 트라이앵글을 문자열로 보내주고 있어요. 네, 이 형태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베이스 클래스를 한번 보세요. 베이스 클래스에서 this를 누르시고요. get type이라는 걸 눌러보세요. 그리고 name을 누르시면 reflection이라는 걸 통해서 클래스의 name을 자동으로 판단해서 넘겨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get type이 그런 거예요. 이 상위에서 getType.name만 호출할 수 있으면 되니 이 public override getClassName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코드가 아주 간단해지죠. 자, 같은 형태로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똑같죠? 이와 같이 C샵에서 리플렉션을 통해서 리팩토링을 할 수 있어요. 코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요. 클래스에서 상속, 다형성, 추상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상속은 쉐이프를 상속한 서클, 렉탱글, 트라이앵글이랑 클래스를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다형성이라는 것은 그 쉐이프스를 여러 클래스들이 담아서 하나의 형태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다형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형성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상화라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리팩토링을 통해서 했고요. 클래스의 복잡한 자료, 모듈, 시스템 등으로부터 핵심적인 개념 또는 기능을 간추려내는 것이라고 해요. 추상화라는 의미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추상화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공통된 부분을 베이스 클래스로 올리고요. 변경된 부분을 차일드 클래스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버추얼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버추얼 형태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재정의 가능한 메소드를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